주제가 오늘날 현대인이 치유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여기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유를 할 때는 반드시 새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자신이 변하면서 치유를 얻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 주제였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변해야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음. 근데 언제부턴가 이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희석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게 생소하다든가 오히려 냉소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오늘날 현대인이 치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진실이라는 주제를 잡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참고로나 공부하면은 그것만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줄 알거나 건강관리를 잘 유지하는 걸 알고 있고 그 지식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진정한 의미에 갖고 있는 모든 걸 상실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채로 이 상담이나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해야 되는 주체, 문제와 쓰레기와 찌꺼기가 많은 내 주체 있죠. 그게 더 강화되고 그게 더 무장되는 결과밖에는 없어요. 이 상담 공부라. 저는 그래서 일반 상담 공부하는 것하고 이 심상치료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봐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치유는 두 가지 종류 있다고 했잖아요. 진정으로 사람이 변하고 얻어지는 치유고, 그 다음에 인식적인 치유 말씀했잖아요. 봐서 인식적인 치유를 삭제할까 싶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진짜 치유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키워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인식적인 치유를 치유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아까 휴식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유는 진정으로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겠고, 치유는 새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딱 그렇게 딱 분명히 확고하게 그렇게 순지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당님께서 아까 그 저항 작업 궁금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네. 저항 작업은 바로 이 새마음 작업, 또 자신이 변해서 치유를 얻어야 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때 벌어지는 저항을 바로잡아주는 게 심상치료 저항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저항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진술 작업을 우리가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술 작업 이후에 반드시 얻어져야 되는 치유적인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오지 않고 계속 거기 이 치료 작업한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서 예컨대 여러 다른 상담 기법 또는 자기 생각하는 것도고 그 부분을 맞서서 진도를 안 나가고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그때도 저항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 작업은 치료 작업을 쭉 하고 끝부분에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상담 초기부터 매 순간 오는 거예요, 저항이.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새 마음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저항 작업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많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따로 저항 작업만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진도를 나가고 좋은 치료를 해줘봐야 하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항이 심해서. 왜냐하면 본인 자신은 새마음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노력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잘 그 원리, 완전한 치유는 존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마음이 열리면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정상적인 의미고, 어제도
그 상담을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어떻게 상담하는지 들어보고 싶다."라고 앉아요. 음.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이 상담도 아니고 치유도 안 되니까 바로 "치유를 인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좋습니다."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진술 작업, 주호소 문제 이렇게 진도를 나갔거든요. 음. 그랬더니 다 나가고 나서 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게 아니래요. 음.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 시각과 내용하고 여기서 지금 치료 인도는 이 치료 작업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것을 다 들어보고 또는 겪고 나서 하나도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거나 추구하는 거 있죠. 그 부분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나 이와 같은 시각 관점이 현대인들에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뭔가가 전달해 주는가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용케 채워 주잖아요. 상담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가도 그분은 계속 치유하거나 변하거나 그런 일은 안 가요. 채워지고 나면 그걸로 또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상담이나 문제를 치유하는 그 관점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관점은 거리가 먼 거죠, 이게. 일단 굉장히 딱하잖아요, 서로.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바다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본인이 원하는 치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자기가 힘든 거를 안 힘들게 되는 게 치유 아닌가요? 안 근데 들게? 자기가 힘든 거를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되는 게 치유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원하는 치유가 있고 원하지 않는 치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정답이에요. 음, 그런데 힘든 거 없어지는 게 음, 자기가 변하고 진정한 치유고 뭐가 힘든 것을 알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자기 있는 채로 그것이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약을 하잖아요. 그럼 통증은 사라져요. 약물을 복용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뜻하는 바가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변하지 않아서 오는 통증이 변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와 내가 변하지 않아서 통증이 오는데 제3의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약물이나 그런 물질을 통해서 이 통증만을 없애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약물 치료죠. 음. 또는 어떤 최면술과 같이 어떤 생각이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다른 세계나 다른 현상으로 보게끔 만들면서 통증이 사라지게끔 만들 수도 있죠. 음. 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나의 정상적인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태에서 평안이 와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의 나의 정신 세계에서 통증이 사라져야 되고 내 모든 정신 상태나 현존에서 평안이 오고 내 현존에서 성장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치유지. 그 다른 제3의 아니면 다른 식의 치유 방식은 우리가 치유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급하신 분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그만 아니냐. 뭘 해도 통증이 사라지면 그만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적인 방법 외에는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통증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요.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통증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이 지금 불안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분이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과 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불안만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치상 안 맞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불안에 힘들고 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한 상태에서 통증만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원래 불안하게끔 된 내 상태 있잖아요. 그것을 바꿔서 불안하지 않게끔 내 상태를 내가 회복하고 찾게 되잖아요. 이걸로 불안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이 불안에 관련되는 모든 통증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불안이 야기하는 것이 내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불안만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치상 안 맞는다 이 뜻이죠. 내가 바꿔야 되는 당위성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울이나 강박이나 공황장애나 뭐 여러 가지 내 지금 컨디션 있잖아요. 이 컨디션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현재 나를 운영하고 나를 관리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정적인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다, 살아가는데. 그리고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살았던 사람도 이 문제에 있었고 시달렸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미래의 인간도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은 명제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는 앞으로 관건은 진정한 치유가 존재하느냐, 진정한 치유가 있으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둘 겁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다 매달려 있는 셈이고요. 그것이 뜻하는 바가 자기를 변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저기서 너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변한다는 생각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보면 그냥 내가 들어보고 느낌이 있거나 판단하면은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은 좀 가볍게 돌아가면서 쭉 공부한 것을 유익하게 좀 발표도 하면서 같이 공동 토의합시다. 처음에 이제 느꼈던 부분은 제가 제 모습을 좀 이제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이제 지금은 들려요. 그 맨 처음에 제가 참 분노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욱하게 되나 그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인식하게 되고 그거에 변화하게 되면서 제가 좀 제 스스로 이제 변화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좀 점을로 이제 제가 좀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두 번째는 제가 가치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이 꽉 잡고 날 억압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또 벗어나서 또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또 새로운 주제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뭔가 예를 들어서 아무 영향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제가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마트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차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빈자리 있나를 찾는 상황이에요. 찾는 상황인데 어떤 차는 그 차 선호대 돼 있는 데서 어떤 차 빠져나가길 기다리면서 그냥 깜빡이를 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 차가 보는 바운더리 수준 이상의 거리를 지났는데 차가 빠지길래 거기 속 차에 제가 차를 확 댔어요. 그랬더니 저서 먼저 기다리던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저 한 50m 전방에서 쫓아오더니 자기 20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나보고 빼달라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해갖고 근데 싸우기 싫어갖고 그래 하고 제가 차 빼주고 그 사람한테 양보해주고 잘 안 들려요. 바로 또 자기가 비길래 저는 주차 딱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있었나 하면서 은근히 속에서 뭐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지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나의 성장을 갖고 가기 위한 방법론이 뭐가 있는지 또 안 들리시나요? 지금도 잘 들려. 지금 잘 들리는데 그 전에는 완전 해롱해롱 하는 것도 술 한잔 아니 마시고. 마지막 안 들리시나요? 그 얘기만 또랑또랑 들렸고. 그러니까 잠깐만 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에서 부당하다라는 일을 만났고 거기서 화가 많이 올라왔다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분노가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부당한 그런 행위, 부당한 일을 만나서 그 얘기죠. 제가 기준에는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부당하다라고 보고 느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분노가 났다 이 말씀이죠.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궁금한 점은 뭐죠? 그 경우에 이제 또 부당하다는 개념 자체를 어디까지 제가 바뀌어야 되나요? 그 부당하다는 정형 기준? 네.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분노 나는 것을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내가 그건 발산할 수 있고 어디는 좀 절제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그죠? 네. 일단 아마도 이상적인 기준은요. 순간에는 화가 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만큼은 올라올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는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몇 시간 안에 아니면 그날 그것을 가라앉히거나 누그러뜨리잖아요. 그럼 그건 올바른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고 저녁 때도 힘들고 그 다음날 그 영향을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그 잘잘못을 가리는 어떤 그러한 시도나 그런 학문이 아니고 또는 그런 쪽의 방향이 아니고 진정한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부당한 것을 당했는데 어떻게 천사처럼 있어야 되느냐. 부처님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 인식한 거예요. 무조건 참고 내가 양보하라. 그런 걸 전제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는 내가 올바르다고 여기거나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또는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지 다시 부닥치고 만나고 항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르냐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올바른 기준은 내 심리와 마음 상태가 다시금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두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휘말리거나 거기에 그쪽으로 그쪽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건 늪이 된다는 거죠. 소화해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소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컨대 뭐 크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던 그 교리 중에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때리라고 하듯이 그것은 그 뺨을 여기 이쪽도 때리고 저쪽을 때려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만큼 그러한 일에 흔들리지 말거라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거듭나거나 승화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나는 내 원점, 내 정상으로 돌아와서 페이스를 잡는 훈련을 항상 하고 계셔라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물의 세계를 가서 우리가 같이 기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 밖의 일을 무수하게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기준으로 열받고 화를 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고릴라 사는 데 들어갔어. 거기서 생존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고릴라가 그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내 기준에서 과연 맞을까요? 그런 세계에 가서 살게 될 때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냐라고 할 때 어쨌든 끝까지 생존하고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답이 있다시피 또는 우리가 굉장히 그 무질서한 교통에 완전히 지옥인 어떤 모래에서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뭐 동마를 가잖아요. 도로에 그 교통 라인 선이 없어요. 마음대로 그냥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나 제대로 법 질서를 지킨 나라의 사람이 그런 나라에 처음 가잖아요. 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실수가 일어났어. 그럼 거기서 원리 원칙을 얘기를 해본들 그 상대방은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원리 원칙에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내가 하시는 게 답일까요? 할 때 되도록 그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라라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생기게 되면 빨리 잘 정상적으로 수습해라. 그래서 다시금 내가 건강한 뛰는 멘탈이 되도록 항상 유지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거기서 한 놈을 잡아다가 검찰국에다 넘기고 그리고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막 중형을 내려서 끝끝내 그 잘못을 형벌을 주겠다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다 큰 사람이 돼서 살아라. 큰 정신으로 깨우치고 살아라. 그렇지 않고서는 시달리고 속세에 그냥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병생돼서 죽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살까지를 다 민감하고 거기에서 따지고 그 부분에서 신경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찾아요? 통으로 일단 크게 넘어갈 땐 넘어가야지. 일단 궁금한 점은 맞았나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네,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고 제가 궁금했던 점입니다.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 부분이 쓰레기와 찌꺼기가 되기 때문에 깨끗이 치우고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을 정확히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답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드린 말씀도 내가 온 문제를 쓰레기와 찌꺼기로 알아라 하는 다시금 그거에 대한 공부잖아요. 거기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논의되는 게 그 사람의 행위를 논의하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나 천천히 해도 되고 빨리 수습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내 컨디션을 조절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화 분노가 나면 이 화 분노가 나에게 여독이 심하고 이 쓰레기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 생각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살다가 속상하고 화나잖아요. 그러면 그 속상하고 화난 것을 갖고 이것을 자극했던 그 대상이나 외부 환경이 있죠.
그쪽으로 돌리고 그걸 계속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닥님하고도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인데, 하는 방식이 사람이 힘든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그분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쪽은 아니에요. 왜?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내 건강, 정신 건강, 내 치유를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데도 힘들어하는가, 이걸 보고 그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 화 분노를 갖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행위, 법률적인 기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 나쁜 행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면 얼마나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얘기를 많이 하고 속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박아두는 거예요. 화 분노를. 이 말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해요. 말을 하게 되면은 별거 아니고, 아이고 내가 빨리 잊어야 되지. 차라리 그때 주여 아니면 부처님 이렇게 부르시라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오늘날 복잡하고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무질서한 이 상황에서 하나설까지를 다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그 정신적인 쓰레기 찌꺼기를 어떻게 감당해 자신이. 저는 그래서 하루에 쌓아진 모든 스트레스나 앙금, 화, 분노, 우울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조건 하루는 다 그 부분을 씻어내고 하룻밤 자고 나면 깨끗이 비워놓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